안녕하세요. 사고학교연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학에 오셔서 학술적 글쓰기라는 걸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학술정보관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과제를 하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내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하나 정하고 이 주제에 대한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술적인 글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 더 잘 와닿겠죠. 그래서 제가 특정 도서에서 대표적인 학술적인 글인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제가 콘텐츠와 컨텍스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콘텐츠는 첫 번째로 보편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입니다. 보고서에 내가 담아야 하는 내용을 콘텐츠라고 하고요. 컨텍스트는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글의 형식을 말합니다.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글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콘텐츠, 컨텍스트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담아야 되는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현재의 이제 문제 상황과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짓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학술적인 글이 요구하는 보편적인 내용들은 다 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형식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학술적인 글을 많이 안 써보고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 부분을 보면 대부분은 서론, 본론, 결론에 통일된 양식을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주어체 말고 학술적인 문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글을 쓸 때는 어떤 내용을 강조한다기보다 어, 본인의 생각의 흐름대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강조한 체계적인 구성으로 글을 작성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 참고한 자료들을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용과 참고 문헌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어요 라는 의미의 인용과 인용한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을 표기하는 참고 문헌을 같이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술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시인 보고서란 어떤 것인지 알아봤어요.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러면 글의 형식, 특정 구조를 갖춰야 되고 어, 논리를 갖춘 내용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술적 글쓰기가 어떤 것인지 대강 감이 잡혔을 거예요. 이제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자료들을 참고할지 참고할 자료를 검색하는데요. 우리가 논문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로는 선행 연구라고 해서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연구된 수많은 자료들, 선행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는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찾은 많은 참고 자료들 정리를 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라는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을 다 쓴 후에는 자료를 인용하고 참고 문헌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인용과 참고 문헌은 이제 기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인용과 참고 문헌을 기재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해당 자료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는 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술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단계들을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 자료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쓰기 단계의 내용들은 이제 사고 표현 수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는 잘 배우실 거고요. 저는 오늘 도서관 자원들, 학술정보관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네 가지 주제들을 어떻게 학술정보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주제를 정할 때 나는 특정 주제, 세부 주제가 정해져 있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어떤 주제를 이용할지, 어떤 주제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할지가 좀 어렵다, 정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학술정보관에서 구독하는 학술DB 수록 자료의 브라우징 혹은 탐색을 통해서 어떤 연구가 우리 주제 분야에 요즘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지 동향 정보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세부 주제를 정했다면요. 두 번째로는 참고할 자료들, 선행 연구들을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논문 자료들 온라인으로 쉽게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신문기사나 통계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과제 도서라는 도서는요. 도서관이 실제로 인쇄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실제 단행본을 이야기합니다. 단행본 중에서 우리가 강의 신청할 때 강의 계획서 다들 보실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참고 자료들을 도서관이 모아서 과제 도서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강의 계획서에 기재된 강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학술정보관 과제도서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제도서 코너는 3층 제1자료실 이제 입장하시면 우측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3층에 입장하시면 과제도서 코너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과제와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3층 제1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했고 내가 참고할 선행 연구들을 모두 검색했어요. 그러면 검색한 자료들을 보기 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나 엑셀로 이제 제가 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인용하고 참고 문헌을 기재하는 방식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제를 정할 때 이제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1학년 학생들도 한 번쯤은 DBPR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DBPR나 KSDCDB, 교보스콜라, 리스, 키스,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 외에도 다양한 전자자원들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DBPR을 좀 예시로 들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학부생들이 많이 찾는 국내 학술지 논문은요. 대부분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이 DBP야, 스콜라, 키스 요 세 가지 정도의 DB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아티클이라는 DB까지 그 네 개 데이터베이스들만 좀 보셔도 웬만큼 원하는 국내 학술지 논문은 적응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자료 혹은 영어로 된 자료들 보고 싶다 하실 때는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두 개의 자료들도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로 먼저 안내 드리고요.
이 부분 DBPR에서 같이 한번 접속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DBPR에서는 네, DBPR에서는 주제 분류별 논문 탑5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좌측에 사회과학 있죠. 사회과학 하위에 뭐 정치, 외교, 경제, 경영 다양한 주제 분야들 세부 주제들이 있는데 각각의 주제 분야에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이용된 논문들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DBPR에서만 제공을 하는 조금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 인기 논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DBPR에 접속을 했지만 DBPR 개인 회원 가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상명대학교 학생임이 인증되면 한 번만 인증 절차 거치시면 돼요. 인증이 되고 나면 각 학교별 인기 논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열람된 논문들 20건 쭉 이 아래로 리스트가 쭉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논문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에서는 어떤 논문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지? 혹은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주제 분야의 연구들이 인기가 많은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탑5 논문이랑 비슷하게 주제 분야별로 인기 있는 논문들 20건씩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도서 부분인데요. 3층 제1자료실 과제도서 섹션에서 과제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단행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요. 상단의 메뉴 중에 연구 지원에서 세 번째 있는 강의 지원 서비스 메뉴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학기별로 업데이트되는 강의 계획서에 기재된 참고 자료들, 네, 과제도서죠. 네, 과제도서들 이쪽에 쭉 리스트업 해뒀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과제도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권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습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배출 기간은 일주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제도서만 이제 과제도서에 한해서 이제 연장이나 예약은 불가합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3층 제1자료실에 이 우측에 보이는 서가들이 과제도서 코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전공별로 논문 자료 어떻게 검색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PPT로 쭉 설명드리면 중간중간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DBPR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먼저 보여드리고 전공별 논문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단에 내리시면 10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제 학술정보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들 10개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콘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콘들이 가장 학술정보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여기서 9번째 있는 학술 DB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국내 2개 DB들이 쭉 출력이 됐고요. DBPR는 국내 DB에서 조금 내리면 아이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선택하시면 DBPR로 접속됩니다. 그러면 DBPR 상단에서 주제 분류, 베스트 논문 등등의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요. 지금 주제 분류 선택해 보시면 각각의 큰 카테고리, 큰 주제 분야 하위에 또 세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칸 옆으로 오시면 베스트 논문이라고 해서 그룹이나 주제별로 어떤 논문들을 가장 많이 열람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베스트 논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지금
주간, 한 주 동안 가장 열람이 많이 된 논문 탑 20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논문부터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각각의 학교별로 어떤 논문들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지 메뉴는 DBP와 개인 회원으로 한번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로그인을 했더니 각 학교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이름이 뜹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학교 논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명대학교 클릭을 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열람된 논문들 20건은 첫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과 관련된 논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출판한 이제 소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말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다가 내 주제 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있다, 혹은 좀 흥미로운 주제다 싶을 때는 한 번씩 눌러서 네, 다운로드 받거나 뷰어 통해서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받으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바로 논문 원문 열람하시거나 저장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사실 논문을 출력해서 보기보다는 이런 논문 자료들 태블릿 PC가 있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이제 이동해서 굿노트나 노터빌리티 같은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제 하이라이트나 메모 남기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출력 없이도 이용하실 수 있어서 PDF 받아서 기기에 옮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그룹별 베스트 봤으니까 주제별 베스트도 한번 볼게요. 저는 여기서 사회과학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열람된 논문들 쭉 출력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서는 학교별로 우리 학교 혹은 다른 학교에서 어떤 연구들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이 주제별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분야, 내 전공 분야에서는 지금 어떤 논문들이 가장 많이 열람이 되고 있는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BPR 부분은 다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과제 도서도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과제 도서는요, 학술정보 홈페이지 상단에 연구 지원, 세 번째에 강의 지원 서비스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있는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명을 선택하면 해당 정보,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 상세 정보 내용으로 넘어가고요. 밑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해당 도서의 위치, 제1자료실에 있고요. 제1자료실에 총기호 보고 이제 책을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대출 정보는 지금 제가 관리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이런 정보들이 보일까 봐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분이 어떤 책을 빌렸는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제 도서까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이어서 전공별로 논문 자료를 키워드 통해서 찾는 방법 안내 드릴 거예요. 도서관 홈페이지 보시면 상단 중앙에 검색창 두 개가 있는데요. 소당 자료 검색은 도서관이 인쇄본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검색창이고요. 두 번째 있는 DB 통합 검색에서 우리는 검색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고 실제 검색을 할 때는 학생분들도 직접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DB 통합 검색창에서
원하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요.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새 창이 뜨면서 해당 키워드가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 주제, 초록에 포함된 검색 결과가 출력됩니다. 보시면 감성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517건의 검색 결과들 출력된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감성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 건데요. 본인의 주제 분야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감성 인공지능. 창이 뜨면서 연결이 됐고요. 지금 방금 검색한 검색 결과보다 조금 느린 거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시점의 검색 결과와 지금은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들이 더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성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들이 525건이 있는데요. 내가 이 논문을 다 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의 검색 결과 수정에서 자료의 범위나 유형을 좁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1995년부터로 되어 있어요. 저는 2020년부터 출판된 최근 자료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 정도 논문이 검색 결과가 줄어든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이어서 자료 유형 부분에서도 제한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회의 자료, 비디오, 매거진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학위 수요 논문 말고 학술지에 투고된 학술지 논문들 위주로만 보도록 할게요. 학위 논문까지 한번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조금만 더 제한을 해볼게요. 주제나 출판물, 출판사 등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우리가 보는 자료들이 한국어나 영어 자료이기 때문에 그 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는 저는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자료들은 모두 한국어나 영어만 있기 때문에 따로 제한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258건의 자료들이 검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들 출력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다른 점을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학위 논문은 석사나 박사 학생들이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 논문이고요. 학술지 논문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연구자들이 이제 학술지에 추구하는 논문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는 학위 논문은 이제 오랜 기간,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양이 많은 편이고 학술지 논문은 조금 더 압축해서 해당 결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학위 논문을 납본하는 제도가 있어서요. 캐리스 디콜렉션이라는 별도의 페이지에서 별도의 기관에서 학위 논문을 모두 이제 전자 형태로 이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스 디콜렉션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논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학술지 논문은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스나 DBP야, 이아티클 등의 학술 DB로 이동하면서 논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키스를 통해서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해당 자료는 학술대회 발표 자료네요. 그래서 논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요
학술정보관 DB 통합 검색을 통해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이어서 신문기사나 통계자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도서관 구독자원은 아니지만 비카인즈라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기사 이제 모음 DB라고 할까요? 네, 신문기사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전국 일간지, 경제지, 지역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문 기사들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카인즈에서 신문을 검색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시스라는 국내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시스 국내 통계나 스태티스타라는 두 개 통계가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 토픽 실시간으로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어 이제 외국 네 영어로 되어 있는 두 개 학술 DB입니다. 학술정보관 구독 자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네, 다 실습이나 시험을 해보면 좋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비카인즈에서 신문 기사 검색하는 방법과 이제 국내 통계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서 네, 통계청의 호시스 DB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고요. 이 스태티스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좀 대학원 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제가 별도의 교육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교육들 이제 스태티스타 포함해서 다양한 DB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비카인즈부터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비카인즈 검색하시면 되고요. 비카인즈 메인 화면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러 뉴스들 보여주고요. 네, 오늘의 키워드라고 해서 주제 분야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인물, 장소, 기관에 따라서 키워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기사 한번 동일한 키워드로 계속 검색해 볼게요. 저는 감성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하면요. 전체 언론사와 전체 언론사의 이제 뉴스들 중에 감성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들 78건이 출력된 거 보이실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검색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선택하시면 신문, 기사의 본문을 열람하실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기획 분석이나 뉴스 보기 등등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보신문을 보실 수도 있고요. 개별 주제 분야에 대한 이슈 리포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호시스 국내 통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호시스 국가 통계 포털로 접속을 하시면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자료이다 보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국내 통계, 국제 북한 통계, 쉽게 보는 통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국내 통계에서 통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주제별로 어떤 통계들이 있는지 가장 상위 주제들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문화 여가 한번 선택할게요. 그러면 문화 여가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에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쭉 출력이 됩니다. 어, 한번 국민 독서 실태조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사한 내용들의 세부 실제 답변과 해당 답변의 비율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한번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 지금 20년간 진행되어 오고 있는 조사의 실제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전명 자료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왼쪽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화된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저는 문화여가 하위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 하위에 독서율과 독서량 하위에 종이책 독서율을 보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서 다른 카테고리로 쉽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2021년에 우리나라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별, 학력별로 쭉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 제가 20년 동안 정보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5년의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시점 눌러서 최근 5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 좀 더 내가 원하는 자료들 유형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그냥 3개년으로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2017, 19년 늘어난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시점별로 혹은 증감률인지 증감 수치인지에 따라서 원하는 정보로 이제 수정, 가감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문자료 볼 수 있는 비카인즈, 이어서 국내 통계 볼 수 있는 호시스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DBP와 같은 개별 DB에서 베스트 논문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제 분야에 어떤 연구들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학술 정보 간 DB 통합 검색에서 논문을 직접 찾을 수 있다. 이어서 신문이나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들, 자료들을 정리하는 방법, 약간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의 경우에는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좀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하시면 이제 각각의 논문을 계속 열어보거나 내가 참고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딘지 계속 뒤적이면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엑셀에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좀 작성을 해보면 글쓰기를 할 때 좋은 습관을 들이실 수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했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본인만의 정리 방법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고하려는 논문명, 출판 연도, 이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 저자,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론 부분까지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자료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과 별개로 이제 레포스라는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사실 레포스는 직접 사용하면서 익혀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제가 오늘 어떤 용도로 레포스를 사용하는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포스 교육을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서지관리 프로그램인 레포스를 활용하면 워드나 한글과 호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잘 안 와닿으시죠? 네, 우리 학교 학위 논문 작성 이제 소프트웨어가 한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넷버스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요. 새 창으로 한글이 뜨고 제 계정에 넷버스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우리 이제 어떤 논문을 참고할 때 인용과 참고 문헌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 인용이라는 것과 참고 문헌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레프웍스인데요. 제가 어떤 내용을 인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뭐뭐뭐 했다라는 내용이 다 타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인용구를 넣어서 내가 인용했다라는 표기를 해주어야 돼요. 지금 제가 레프웍스에 여러 논문들을 담아 두었고요. 이 논문 중에 제가 해당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즉, 이제 이 뭐뭐뭐 했다라는 내용은 이 35번, 아이디 35번의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해당 논문 선택하고 인용을 눌러보면요. 제가 지금 수기로 입력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저자, 콤마, 출판 연도가 입력된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인용구라고 하고요. 이 표기는 내가 이 앞의 내용을 다른 논문의 자료에서 인용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 이 저자명과 출판 연도만 봐서는 우리가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본문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참고문헌이라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요.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동일한데요. 그렇게 참고문헌 또한 자동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지금 레프웍스 프로그램에서 참고문헌이 끄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켜기로 바꿔주면요. 제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레퍼런스 생성된 거 보이시죠? 지금 신종규라는 저자 외에 2명이 더 있고요. 이 애돌은 우리나라 말로는 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종규 외에 2명인데 이제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종규 외의 저자들이 2021년에 작성한 논문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여기 연도가 2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스타일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논문을 쭉 작성했다라는 전제하에 레퍼런스는 이렇게 별도의 페이지로 마지막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붙여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 중간에 인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뭐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어떤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하는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인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두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혹은 두 논문의 이제 내용을 좀 융합해서 인용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요. 원하는 논문, 어, 이 논문과 이 논문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을 인용했다라는 전제하에 인용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논문과 세미콜론으로 지금 두 번째 논문이 나온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논문이 이제 인용구로 삽입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어서 이 두 건의 논문이 자동으로 레퍼런스에도 입력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저희 지금 신종규 선생님의 논문을 첫 번째로 인용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옮겨져 있죠. 일반적인 학술지 인용 레퍼런스 기재 양식이 알파벳 순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문들의 레퍼런스 순서를 옮기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웹버스가 인식해서 준하의 선생님의 논문을 알파벳 순으로 가장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사실 사람이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사용해서 이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가, 물음표 표시가 보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왜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누름틀 밖에서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지울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누름틀 표시가 되어 있는 상에서는 제가 아무리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지금 자료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틀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타나 어떤 오류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웹포스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웹포스가 좋긴 좋은데 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별도로 사용할 엄두가 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인용 내용 컨트롤 C, 컨트롤 V도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아까 DBPR 보고 있었으니까 DBPR 대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 논문. 제가 이 논문을 인용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DBPR에서는 인용이라는 문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별 학술 DB마다 조금씩 설명은 다릅니다. 이제 설명이라기보다 표현하는 문구가 조금씩 다른데, 뭐 인용 혹은 내보내기,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으면, 이 논문을 어, 인용하는 방식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택된 인용 양식,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APA 칠판 이 스타일을 사용하면 이제 인용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참고문헌 내주 이렇게 써있죠. 좀 익숙하시죠, 이제. 내주는 우리가 본문 내에 내가 인용한 내용 뒤에 넣어주는 인용구고요. 참고문헌은 우리가 레퍼런스 혹은 참고문헌 하단에 별도 페이지에 기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 방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용하실 때는 이거 내주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내용 쓰시고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참고 문헌의 알파벳 순서나 오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웹워크스를 사용해서 혹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별 학술 DB에서 어떻게 인용할 수 있는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지금 참고문헌 작성한 것처럼 여러분들 보고서에 내가 사용한 논문들 하단에 꼭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 기재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술정보관 이용하시다가 혹은 교육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실 때는 참고정관실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나면 향후 좀 보완할 내용이나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제가 추후에 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만족도 조사 참가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저희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QR코드 접속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접속 가능하니까요. 이 QR코드로 접속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QR이 잘 인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입력해서 만족도 조사 참가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 참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개별 DB나 DB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를 이용할지 실제로 검색을 해서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제 사용할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거나 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웹웍스까지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한 자료들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학술적 글쓰기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